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문제풀이반 7, 8월달 오늘 첫날입니다. 그죠? 간단히 몇 가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은 방금 보시는 것처럼 8월 18일 내용은 일단 다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25일 마지막 주는 모의고사 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의고사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반으로 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제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생각을 좀 하다가 모의고사반은 약간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오해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방향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런 게 있죠. 이제 평가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다 들고 간다. 그러면 이제 평가원에서 문제는 들고 가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된다. 모의고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자는 건,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지. 그럼 왜 그러면 노량진의 모든 사람들이 모의고사반을 왜 진행을 해? 그렇잖아요. 그럼 모의고사만 진행을 안 해야지. 아니, 평가원에서 문제 들고 간다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모의고사반을 진행을 안 하는 게 맞지. 그러면서 모의고사반의 문제는 개떡같이 출제해놓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그냥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거, 그럼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을 이제 듣는 순간 사실 모의고사반에 대한 흥미는 좀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 모의고사 들고 와도 상관없다. 왜? 일단은 모의고사반에 들고 가더라도 뭐 마지막 파이널 정리하는 어떤 내용이나 주제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해왔고 그걸 추진해왔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크게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동안 성과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적중으로 이제 나오기도 계속 했으니까, 적중으로 나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이제 그냥 노량지에 떠도는 이야기 가지고 대처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게 이제 진짜 괴담이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모의고사반의 내용들을 뭐 한 8회 정도나 7회 정도 줄이고 나중에 파이널 정리를 따로 빼가지고 한 3회 정도로 바꾸는 게, 지금 파이널 정리 2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정리를 한 3회 정도로 한번 모의고사반을 바꿔볼까, 그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걸 바꾸냐면 학생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기보다는 합격을 일단 시켜야 되니까. 1년 동안 이제 허비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정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제 정리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1년을 그냥 허송 세월을 보냈다면 이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1년 동안 시간과 경제적인 노력,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모의고사를 한 회 더 줄이고 파이널 정리 3회 정도 한번 늘려볼까, 지금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달 마지막에 어떻게든 뭘 칠 거냐면 이걸 칠 거예요. 모의고사를 일단 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모의고사반에서 모의고사를 한 회 줄이고 그다음 파이널 정리를 한 3회 정도로 한 회 정도 늘리는 거, 이걸 배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좀 약간 화가 나요. 아니, 학생들 대상으로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또 새롭게 만들지도 않고 옛날 문제 그대로 돌리고, 옛날 문제 돌리면서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평가원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면 강의를 하는 건지 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런 분위기를 또 인정하는 또 노량진 분위기는 또 뭐야? 세상에 아무리 괴담이 지배를 한다지만 이건 좀 심해도 너무 심해.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거 참고로 하시라.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 구성은 이제 작년과 확실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위가 일단 넓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맥락을 바꾸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제를. 그러니까 맥락을 바꾸려면 제시문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를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새로운 출제 문항하고 옛날에 출제했던 문항들을 섞어가지고 일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도별 모의고사는 좀 더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일단 연습을 하시도록 하고요. 맥락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하고 내용 정리하는 요 주제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하고 그 다음 기출제 문항하고 섞어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쟁점을 정리한 차원에서 섞는 거고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문제들 같은 거는 어차피 저는 옛날 문제들은 뭐 돌리고 일부러 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낌없이 정답까지 드릴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노량진 어쨌든 문제집이 없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냥 문제집을 아예 그냥 내버릴까? 지금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그동안에 만들었던 문제들이 워낙 많고 뭐 그 문제들을 그냥 약간 뭐 돌려서 그냥 쓰는 경우 그것만 쓰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복습 문제로서 일단 확인하는 거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푸실 수 있는지 기출 문제도 자꾸 보다 보면 좀 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문항들 선정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은 필요하다면 필요하신 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은 출제 경향을 한번 보시는데 출제가 되는 파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경향은 뭐냐면 차윤수 모교환쌤 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 부분 줄어요. 예전에는 이제 차윤수 모교환쌤 책에 나오는 비중이 예전에 한 100%, 90% 가까이 되고 90대 한 10 정도 됐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 퍼센테이지는 훨씬 줄었거든요. 그래서 6대 4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하고 일단은 경향이 바뀌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사회과 역사에서 한국 사회과 역사가 미국 사회과 역사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과 역사는 미국 사회과 역사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과 본질을 물어볼 수 있는 건 다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 목표는 이거는 어느 차원에서 접근하셔야 되냐면 역량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 조직 원리는 뭐 이건 해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핵심이죠. 나선형과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올해는 제가 볼 땐 통합성의 원리가 이제 출제가 될 타이밍이 됐어요. 예. 그건 좀 이해를 잘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인데 교수학습 방법은 개념학습, 그 다음에 탐구학습, 그 다음에 같이 수업 모형들, 그 다음에 종합 모형들은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들이고, 그죠? 협동학습은 안 나온 지 좀 제법 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어쨌든 출제가 가볍게라도 됐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뀐 경향이 이겁니다. 뭐가 바뀌냐면 예전에는 모형이 중심이 되어서 출제 문제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평가가 중심이 되어서 모형과 연결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어떤 바뀐 경향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교육 과정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그 방향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가 뭐냐면 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교육학적 이론이 뭡니까? 백워드 설계죠. 이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방식이 교육 과정에서 아주 밑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평가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도 문제 물어보는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평가를 중심으로 모형이 같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어떤 비중을 따진다면 평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이 한 2순위 정도. 그러면 대충 문제는 개수가 나오시죠. 평가, 교수학습 방법, 그 다음에 교육과정 원리, 그 다음에 목표 역량 하나, 그 다음에 역사 하나, 본질 하나. 이 정도면 이제 6개. 세부적인 내용을 나누게 되면 한 12개 정도. 자, 이렇게 흐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단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 진도별 모의고사 일단 문제 풀이부터 하고 내용을 정리합시다.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기업과 니은티귿의 드라이말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1916년 NA 일단 헤롤 러그라고 하는 사람이 2020년, 2021년에
사회과 교육 연구자들이 러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헤로 러그의 어떤 교육 과정을 주로 연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로 러그의 교육 과정의 특징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걸 내용을 하죠? 사회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헤로 러그 하게 되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걸 일단 키워드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시 이 사람이 사회 재건주의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 이제 1916년 보고서를 만들 때 러그가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봤죠. 맥락이 바뀐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러그의 이제 시작을 알았는데, 러그는 어쨌든 16년 보고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1930년대가 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길어줍니다. 근데 어쨌든 16년 보고서에서는 뭘 했지? 훌륭한 시민성.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판이 제기됩니다. 어떤 비판이냐? 훌륭한 시민성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러그가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꼭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교육과정, 훌륭한 시민성을 강조했던 교육과정은 주로 어느 방향으로 갔었냐? 그냥 사회통합이에요. 충성스러운 애국심 고려해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방향, 또 알아두시고요. 지문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뭐가 있죠? 사회 문제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게 보면 교육론에 보면 두 가지 나옵니다. 신사회 운동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지? 사회 재건주의 운동. 그 다음에 이제 헤로 러그가 제시했던 교육과정,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과정이지. 통합교육과정.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직면에 있는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결국은 뭐지?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수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정부의 의도는 뭐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이나 방송에 지적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숨은 의도는 수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도록 만들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대학이 모든 평가권을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진 게 아닐까, 지금 논란은.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은 숨은 의도는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나온 대로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건데, 학업 성취도 평가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를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 교육학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렇지. 학생에 의해 성취되는 학교 교육의 성과, 그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체계를 점검하겠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기억에 들어야 할 이야기는 학교 교육의 질입니다. 학교 교육의 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진단평가를 뭐 실시하자. 그러면 진단평가를 왜 실시하려고 하느냐. 방금 했던 거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성과, 그 다음 교육체의 점검,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 미국의 이제 국가교육 향상평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방금 이야기했던 학교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과 그 변화를 국가 수준이나 국제 수준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교육학 시험에 나온다면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학교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미국은 일찍이 니은이라 하여 시험의 결과가 되는데 그때 니은이 바로 이제 고부담 시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진단평가를 한다. 국가 수준의 진단평가를 한다. 그런데 이쪽은 고부담 시험. 그래서 수험자 인생을 바꾸지 않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활용되는 시험 제도. 바로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고부담 시험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다음 글을 읽고 작성방을 따라 답을 해보자고 이야기인데 이것도 역시 미국의 교육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SAT라든지 어떤 방금 고부담 시험을 치려고 하면 시험 범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시험 범위를 국가 수준이 정하는 방법이 뭐죠? 표준화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보수적인 교육학자들은 미국 학생들의 교육 학력 저하를 우려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시민의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표준화, 그 다음에 보다 높은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뭘 물어봤냐면 문제의식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문제의식. 70년대, 80년대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그럼 어떤 문제의식이 있느냐? 어떤 거죠? 보수주의자들은 주로 어떤 걸 강조를 합니까? 방법보다는 주로 내용과 지식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문제의식은 딴 게 아니고 교육과정과 유리된 평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수업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필수 과목의 수만 늘리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은 결국 지식만 중시하고 방법이나 평가, 수업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수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방법은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지.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없다.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3차 교육과정기에 보면 기업과 니은 디귿에 들어갈 걸 순서대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3차 교육과정기 나와 있죠. 처음에 들어갈 이야기는 뭡니까? 예. 일단 3차 교육과정기 같은 경우에 딴 게 아니고요. 사회과학적 지식이죠. 기출문제 뭐가 나왔습니까? 사회과학이 나왔잖아. 그래서 교육 내용을 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화하려고 하고 지식의 구조화 학습, 뒤에 지식의 구조화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식의 구조를 쓰겠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분명히 시험장 가면 지식의 구조 쓰고 나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단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 3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적 성격을 이야기해라. 그럼 뭐지? 국가교육과정 플러스 학문중심 교육과정. 다시 3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적 성격, 특성을 적으시오. 두 가지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국가주의적 교육과정 플러스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일반 사회가 없어지게 되고, 일반 사회가 없어지면서 사회문화, 여기 들어갈 이야기 뭐죠? 정치경제. 우리 기출문제 보면 정치경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꼭 체크를 하시고, 여기 정치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차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차 이야기에서는 따로 체크할 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5차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차 이야기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이야기 나오게 되는데, 5차 교육과정기. 여기서부터 이제 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탐구활동,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신장,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이걸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했던 6차 때고. 됐습니까? 탐구활동이나 의사결정, 능력신장. 그 다음에 이제 과목 명칭이 다시 정치경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리고 이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대적 연대기와 관련되는 문제는 오늘 확인 및 복습 문제에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연대기와 관련되는 문제는 충분히 정리를 하실 거다. 그 다음 5번. 2015 개정 교육과정기에는 문서체계의 기술상의 변화가 왔다. 그러니까 미주신 부분에 해당하는 거 한 가지 서술하라고 했는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교육과정 문서체계 기술상에 어떤 변화가 왔습니까? 코드는 뒤에 있잖아. 첫 번째,
교과의 성격에 교과 역량을 명시하였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 체계표의 기능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이게 핵심적인 변화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쓰라고 했던 이야기예요. 교과의 성격에 교과 역량을 명시하였다. 두 번째, 내용 체계표의 기능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기억의 서술어에서 탐구 분석, 그죠? 기억, 코드 번호.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야 돼? 성취 기준. 그 다음에 탐구 분석 참여한다는 등의 니은 및 사고 관련 표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탐구 분석 참여한다 서술어에서. 그럼 여기서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개발하고자 그 이야기인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때 제일 첫 번째 비판 중에 하나가 기능과 역량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기능과 역량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지. 시험 문제로 충분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통교육과정에 들어갈 디귿은 사회 역사죠. 됐나요? 사회하고 역사. 이거 여러분 문제는 지워졌습니까? 안 지워졌어요. 제가 검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얼에는 뭐가 들어야 되지? 공통 과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갑니다. 개정 22년 개정 교육 과정에 관한 글이다. 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바뀌었잖아. 근데 크게 바뀐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과 교육과정 체계라고 한다면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계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학습 평가 이렇게 4개로 구성됩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의 성격은 그러면 성격과 목표 첫 번째인데 사회과에 추구한 시민성과 내용 구성의 중점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사회과의 기억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앞에 나와 있는 추구하는 시민성, 내용 구성 이게 전부 다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 체계는 영역별로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니은을 도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이 뭐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2015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핵심 개념이었잖아. 그러니까 2015는 핵심 개념이었는데 이걸 핵심 아이디어로 바꿨죠.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뜻도 모르는 것들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희한하게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저만 비판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자기들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바꿨지. 알아두시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내용 체계에서 핵심이 뭡니까? 코드 있고 뭐 다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성취 기준. 내용 체계는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의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은 대체로 지식 이해 과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합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평가는 무엇을 함양한다라고 했잖아. 교육과정이. 뭘 함양하기 위해서? 사역과 역량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억의 목표, 리언의 핵심 아이디어, 디귿의 성취 기준, 리얼의 사역과 역량. 그러면 사역과 성격의 핵심 요지는 뭐냐? 사역과의 성격의 핵심 요지는 뭘 것 같아요? 왜 사역과의 성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그걸 읽고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그게 바로 뭐냐면 제대로 가르치는 사역과 역할이잖아. 그래서 사역과 성격의 핵심 요지는 사역과 역할과 필요성을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역과 성격의 핵심 요지는 사역과 역할과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교육과정 고시에 보면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잠시 쉬었다가 문제들 정리하도록 합시다.